삼겹살, 양념갈비, 돈가스 혹시 이 고기들 매주 한두 번씩은 꼭 드시진 않으세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그 맛,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과 간은 조용히 망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이정훈입니다. 25년 넘게 대학병원과 지역 병원에서 중장년 노년층 환자들의 만성질환과 식습관을 진료해 왔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지방간, 심혈관 질환과 관련된 식단 관리에 집중해 수천 명의 환자분들과 함께 건강한 식생활을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고기 4가지와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대체 육류, 조리법, 상황별 맞춤 조언까지 전문의의 시선으로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60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고기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삼겹살입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워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지만 지방 함량이 매우 높고 고온에서 구울 경우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생성됩니다. 특히 불판에 태워 먹는 방식은 혈관 염증을 유발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급격히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2021년 서울대 병원 연구에 따르면 주 2회 이상 삼겹살을 섭취한 그룹은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1.8배 높았습니다. 또한 삼겹살의 포화지방은 혈관 내벽에 쌓여 동맥경화를 촉진하며 이는 심장마비나 뇌졸중과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혹 뒤에 숨겨진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삼겹살을 자주 먹는 습관은 복부 비만을 유발하여 내장지방 축적의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내장지방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병 발생 위험을 키우고 만성 염증을 유발하여 전신 건강을 위협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즐기는 이 국민, 고기가 사실은 건강을 좀먹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는 양념갈비입니다. 달콤한 양념이 입맛을 당기지만 그 속에는 설탕, 간장, 조미료가 다량 포함되어 있어 혈당과 나트륨 수치를 동시에 끌어올립니다. 게다가 고기를 재우는 과정에서 육류의 산화가 촉진되어 간 기능 저하와 지방간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에게는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양념갈비 1인분에는 각설탕 10개 분량의 설탕과 성인 1일 권장량의 절반에 달하는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당분과 나트륨은 췌장에 무리를 주고 신장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양념갈비에 사용되는 캐러멜 색소나 인공 감미료 등은 장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설탕 범벅인 양념은 고기의 맛을 감추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당분을 섭취하는지 인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달콤한 맛에 속아 건강을 잃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돈가스입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지만 튀김류는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이 많고 기름을 재사용할 경우 발암물질 농도가 2배 이상 증가합니다. 또한 밀가루 옥과 빵가루는 정제 탄수화물로 혈당을 빠르게 올리며 소화 과정에서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 기능이 약해지는 노년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돈가스를 튀기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최종당화산물은 혈관 노화를 촉진하고 염증을 유발하여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게다가 돈가스와 함께 섭취하는 새콤달콤한 소스 역시 다량의 설탕과 나트륨을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튀김 요리는 소화 불량과 속쓰림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소화효소 활성이 낮아져 지방 소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름진 돈가스는 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겉바속촉의 유혹에 넘어가기 전에 내 위장이 감당할 수 있을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네 번째는 베이컨과 햄 같은 가공육입니다. 이들은 WHO가 공식적으로 발암물질로 분류한 식품입니다.
나트륨, 아질산나트륨, 방부제 등 첨가물이 많아 신장 기능 저하, 고혈압, 대장암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은 신장 배출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공육은 가능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공육에 포함된 아질산나트륨은 육류의 아민 성분과 반응하여 니트로사민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을 생성합니다. 이는 대장암, 위암 등 다양한 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바쁜 아침 식사나 간편한 간식으로 즐겨 찾는 가공육의 편리함 뒤에는 심각한 건강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나트륨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화학 첨가물이 장기적으로 우리 몸에 축적되어 세포 변형과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혀끝의 만족을 위해 건강을 담보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기를 아예 끊어야 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은 전문의 입장에서 추천드리는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육류 4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닭가슴살입니다. 지방 함량이 낮고 단백질 밀도가 높아 근육 유지와 혈당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삶거나 찌는 방식으로 조리하면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되어 체중 관리에도 유리합니다. 닭가슴살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와 신체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다양한 채소와 함께 샐러드나 볶음 요리로 활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특히 닭가슴살은 소화 흡수율이 높아 위장 기능이 약한 노년층에게도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퍽퍽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요즘은 촉촉한 저염 닭가슴살 제품도 많으니 기호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오리백숙입니다. 오리고기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백숙 형태로 조리하면 나트륨과 기름기를 줄일 수 있어 고혈압 환자에게도 안전한 선택이 됩니다. 오리고기의 불포화 지방산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오리는 해독 작용이 뛰어나 체내 독소 배출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오리고기에는 비타민 O와 비타민 B군이 풍부하여 면역력 증진과 피로 해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보양식으로도 손색이 없으니 가족과 함께 건강한 오리백숙으로 몸보신하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는 홍두깨살입니다. 소고기 중에서도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한 부위로 찜이나 수육 형태로 조리하면 소화 부담 없이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 보충이 필요한 분들에게 적합한 선택입니다. 홍두깨살은 철분이 풍부하여 빈혈 예방에도 좋고 필수 영양소인 비타민 B군이 많아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양지나 사태 부위도 홍두깨살과 비슷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좋은 대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고기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아연, 셀레늄 등 면역력 강화에 필수적인 미네랄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붉은 살코기는 적절히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에 이로운 점이 많습니다. 네 번째는 고등어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 염증을 줄이고 뇌 기능 유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구이보다는 찜이나 조림 형태로 섭취하면 영양소 손실 없이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을 맑게 하고 혈전을 예방하여 심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또한 치매 예방과 눈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울감 완화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고등어는 비타민 D 함량이 높아 뼈 건강과 면역력 증진에도 기여합니다. 일주일에 2에서 3회 정도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고기를 어떻게 조리하느냐도 중요합니다. 다음은 건강한 조리법 팁입니다. 첫 번째, 굽는 대신 찌거나 삶는 방식으로 조리하세요. 고온에서 직접 굽는 방식은 발암물질 생성을 촉진할 수 있으니 수증기를 이용한 찜이나 물에 삶는 방식을 선택하여 안전하게 즐기세요. 숯불에 굽는 맛을 포기하기 어렵다면 고기를 자주 뒤집고 탄 부분은 반드시 잘라내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양념 대신 허브나 레몬즙,
마늘 등 자연 향신료를 활용하세요. 설탕, 나트륨, 화학 조미료가 듬뿍 들어간 양념 대신 신선한 허브, 상큼한 레몬즙, 향긋한 마늘, 생강 등으로 고유의 맛을 살리고 건강한 풍미를 더해 보세요. 예를 들어 닭가슴살에 로즈마리와 후추를 뿌려 오븐에 굽거나 삶은 소고기에 다진 마늘과 참기름을 살짝 넣어 무쳐 먹는 식입니다. 세 번째, 고기 섭취는 저녁보다 점심에 소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절하세요. 저녁 늦게 고기를 섭취하면 소화에 부담을 주고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점심 식사로 고기를 즐겨 소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는 가볍게 채소나 콩류 위주의 식사를 하시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고기와 함께 채소를 충분히 곁들여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추, 깻잎, 양파, 마늘 등 다양한 채소와 함께 고기를 먹으면 소화를 돕고 고기의 지방 흡수를 줄이며 부족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하여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특히 양파나 마늘은 혈액순환에 좋고 항암 효과도 있어 고기와 최상의 궁합을 자랑합니다. 상태에 따라 고기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 당뇨 환자는 양념고기, 튀김류, 가공육을 피하고 단백질 중심의 순살육류와 채소를 함께 섭취하세요. 혈당 관리가 최우선이므로 당분이 많은 양념은 절대 금물입니다. 닭가슴살 샐러드나 삶은 소고기 수육 등 담백한 형태를 추천합니다.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기 위해 고기 섭취 전 채소를 먼저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 고혈압 환자는 나트륨이 많은 햄, 베이컨, 양념갈비를 피하고 백숙, 수육, 찜 형태의 저염식 고기를 선택하세요. 나트륨은 혈압을 높이는 주범이므로 소금 간을 최소화한 조리법이 중요합니다. 또한 칼륨이 풍부한 채소나 과일을 함께 섭취하여 나트륨 배출을 돕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간 기능 저하자는 양념고기, 기름진 부위를 피하고 삶은 닭가슴살, 오리백숙 등으로 대체하세요. 간은 해독 작용을 담당하므로 간에 부담을 주는 기름진 음식이나 첨가물이 많은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충분한 휴식과 함께 간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헛개나무, 밀크시슬 등의 건강기능 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장질환자는 단백질 과다 섭취를 피하고 하루 섭취량을 체중 1kg당 0.8g 이하로 제한하세요. 신장 기능이 떨어진 경우 단백질 대사 산물 배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전문의와 상담하여 적절한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 섭취하고 고기 섭취 시에는 소량만 먹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 체중 감량 중인 분은 지방이 적은 부위, 찜삼기 조리법, 채소와 함께 섭취하면 근손실 없이 체지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포만감을 주고 근육 유지에 필수적이므로 건강한 방법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량을 줄이는 대신 질 좋은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여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체중 감량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섭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생고기는 냉장 보관 시 2일 이내, 냉동 보관 시 1개월 이내 소비하세요. 신선도를 유지하고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수칙입니다. 특히 냉장고 문을 자주 여닫는 곳보다는 안쪽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해동은 냉장실에서 천천히, 전자레인지 해동은 피해 주세요. 급속 해동은 육질을 손상시키고 영양소 파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냉장 해동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가장 안전하고 위생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 조리 후 남은 고기는 2일 이내 섭취, 재가열 시 중심 온도 75도 이상 유지하세요. 미생물 번식을 막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남은 고기는 반드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네 번째, 가공육은 개봉 후 3일 이내 소비, 나트륨 함량을 꼭 확인하세요. 방부제와 첨가물이 많다고 해도 개봉 후에는 빠르게 상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저염 가공육을 선택하고 섭취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섯 번째, 고기와 채소는 별도 보관, 교차 오염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고기에서 나온 균이 다른 음식으로 옮겨갈 수 있으므로 조리 시에도 도마와 칼을 따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도 식중독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고기는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이지만 잘못된 선택은 혈관을 망치고 간을 손상시키며 당뇨와 암까지 부를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번의 식사가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 뿐만 아니라 어떻게 조리하고 어떻게 보관하며 어떤 방식으로 섭취할 것인가에 대한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단순히 질병을 예방하는 것을 넘어 활기차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보다 매일 반복되는 식탁 위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시니어링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